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새를 그려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그려내고 있죠. 사실 어제 장에서 거래량이 약 20% 가까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늘은 위축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8% 밀린 모습, 그리고 시가총액은 1.27%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저희가 공포 탐욕 지수는 매일 데일리하게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시장의 저점과 또 과열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하는 인덱스 중에 하나입니다. 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정말 탐욕스럽다, 그리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대비해서 지금 1점가량 아래로 내려왔죠. 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중립 구간이라는 거고, 지난주에 68점까지 올라갔던 단계가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중립 단계까지 넘어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0점에 가까울수록 비트코인이 강세를, 그리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날에 25점까지 올라갔던 점수가 또 한 번 2점이 밀렸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강세 우위를 두고 있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이다, 뭔가 불장이다라고 하는 인덱스가 최소한 80점을 가져야 해요. 70대 후반까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걸 인덱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또 비트코인 차트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일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간당간당하게 어제 종가 마감이 이렇게 30일 이평선 위에서 해 줬죠. 정말 아슬아슬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이렇게 양봉을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30일 이평선 아래로 터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마감,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준으로 종가 마감이 정말 중요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30일 이평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20일 이평선을 많이들 쓰시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열리는 시간이 한 달에 20 일이 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나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서 20 일이 되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이 좀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밤낮 없이 주말 사이에도 열리기 때문에 30일 이평선으로 봐 주셔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평선을 맞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30일 이평선이 꽤나 정확하게 맞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볼린저 밴드를 강력하게 터치를 하고 나서 또 14 일째 약 2주 동안 이렇게 가격적인 면에서 수렴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매도벽이 11만 달러 위에서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간을 우리가 넘어 주려면 더욱더 더 강한 매수세가 붙어줘야 하는 시점이고, 여기에 따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붙어줘야 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벽이 사실 아직까지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관세잖아요. 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을 하다가 살다 살다가 남의 나라 관세까지 신경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지금 그러한 시국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는 그래도 금방 반등을 했잖아요."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지만, 지금 코로나 때의 블랙스완과 지금의 악재는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준이 돈을 시장에 마구잡이로 푸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이 금방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도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 보니까 금방 반등을 했는데, 지금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리스크란 말이죠. 이러한 구조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이나 해결 정책이 없어요. 뭐 금리를 대폭 인하한다고 해서 관세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뭐 시장에 머니 서플라이를 푼다고 해서 금방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정책이 만약에 실생활에 지금 접목이 된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 관리라든지 이런 게 몇 개월씩 계속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한 정책 리스크는 트럼프가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기 좀 그렇죠. 종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오늘 거래량에 대한 보조 지표를 살펴보실 텐데 제가 잘 보는 게 또 매물대 보조 지표 VRBP라는 지표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몰려 있다라는 건 시장의 심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고 일종의 저항과 지지선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 사실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구간은 지금 84K 구간이죠. 이때가 거래량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104K 아래쪽에 지금 93K 부근 되겠네요. 이쪽에서 또 거래량이 또 한 번 더 잡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볼린저 밴드 쪽을 한번 하단 쪽을 맞고 반등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까지 더 하방 압력을 봐 준다면 여기까지도 조정 리스크를 안고 우리가 한 번 더 투자 전략을 짜 보셔야 합니다. 사실 오른다, 내린다, 횡보한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랐을 때, 내렸을 때, 횡보했을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이 정도에 왔을 때 과연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홀딩을 할 것이냐 이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코인 방송이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른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눈에 걸면 뭐 눈이 뭐 코코기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어느 가격에 가든지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짜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RBP를 한번 살펴봤는데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무슨 보조 지표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보조 지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또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고요. 이게 볼린저 밴드죠. 그리고 하이키나시도 저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일 이평선 기본적으로 보는 이런 매물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조 지표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조 지표를 이용했을 때 내가 매수를 잘했다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잘 맞는 보조 지표인 것 같고 그리고 각자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맞는 보조 지표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접목을 했을 때 그게 매수가 잘 됐다 하면은 그게 또 맞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래서 딱히 보조 지표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어서 저희가 1시간 봉 차트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금 1시간 봉 차트를 보면은 단기적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사실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했습니다. ADP 고용 지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 시경에 미국에서 ADP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또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 또 한번 반등을 하면서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매크로 경제 지표에 그렇게 막 영향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요한 뭐 CPI 발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엔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조금 좀 동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좀 맞다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나스닥과의 너무 상관관계가 그동안 너무 짙게 나오기도 했으니까 최근에는 좀 단편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